며칠 사이 우리 시장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공들였던 이슬람바드 협상은 노딜로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튀어 올랐고 비트코인은 다시 7만 달러 초반까지 밀려나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또 터지는 건가 하는 피로감과 내 포지션 이대로 괜찮나 하는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가장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조를 읽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세력 자본이 31억 달러라는 거액의 평가 손실을 보면서도 매집을 멈추지 않는 이유와 리플 XRP의 9년 결전 시나리오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자,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건 코인 악재가 아닙니다. 바로 이란과의 협상 결렬로 인한 유가 폭등입니다. WTI가 104달러를 넘어서며 100달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유가 때문에 돈의 가치 금리가 안 떨어질까봐 시장이 겁을 먹은 겁니다. 트럼프의 봉쇄 선언은 이 불안에 불을 붙인 격이죠. 지금의 하락은 이 거시적인 압박을 비트코인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명 분석가 니클리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둘째는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것, 셋째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왜 안 가느냐고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 매듭이 언제 풀리느냐를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독자적으로 날아오르기엔 것이 환경의 사슬이 너무 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사슬이 끊어지는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전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됐다며 48,000달러까지의 폭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비트코인의 제왕 마이클 세일러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3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평가 손실을 기록 중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초에만 약 5천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쓸어 담았습니다. 평당화가 7만 5천 달러인데 말이죠. 표면의 차트가 지옥문을 예고할 때 거대 자본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논리를 따르시겠습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 이제 리플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붕괴 공포에 휩싸여 있다면 리플은 결전의 순간을 준비 중입니다. 분석가 알리는 리플이 2017년부터 무려 9년 동안 거대한 상승 삼각형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상단의 강력한 저항과 하단의 상승 추세선이 만나는 끝부분, 즉 에너지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0.75달러에서 0.8달러 구간이 이 9년 눌림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이 삼각형이 위로 터질 때 그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90달러 시나리오입니다. XRP 캡틴 같은 분석가는 과거 엽전 시절의 프랙탈을 근거로 이런 파격적인 숫자를 던졌습니다. 물론 4.9달러도 안 간 상황에서 490달러를 믿는 건 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정보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열망입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린 에너지가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은 이 정도의 파급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심리적 지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환상에 취하기보다 냉정하게 지지 라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실제 돈의 흐름을 보시죠. 호르무즈 봉쇄 선언 직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국 비트코인 ETF에는 하루에만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T는 단독으로 2억 6천만 달러를 매집했죠. 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월가의 가장 똑똑한 돈들은 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그들은 단기적인 봉쇄 뉴스보다 자산의 장기적 가치와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나올 후속 데이터가 이들의 신념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리플 홀더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재료는 많은데 왜 안 갈까?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순서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것이 경제가 흔들릴 때는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심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안정을 찾아야만 비로소 리플의 개별 호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겁니다. 리플의 재료가 썩은 게 아닙니다.
단지 주인공이 등판하기 전 무대 조명이 켜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닥 신뢰를 구축할 때 리플의 상대 강도는 폭발적으로 붙을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의 핸들은 코인판이 아니라 중동의 유가와 워싱턴의 정치권이 쥐고 있습니다. 이란 리스크가 유가를 흔들고 유가가 금리를 흔드는 이 복잡한 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지금은 누가 더 큰 숫자를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상의 문이 다시 열리는지 유가가 진정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31억 달러를 손실 보면서도 담아내는 거대 자본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가장 시끄러운 뉴스를 끄고 고요한 데이터의 구조를 볼 때 여러분은 이 9년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